여러분, 평범했던 한 지방은행의 주가가요, 정말 하루아침에 천장까지 그냥 뚫어버렸습니다. 뭐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. 오늘 이 제주은행 주가를 둘러싼 미스터리,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겠죠. 아니, 실적도 좋았다는 소식도 없고 뭐 특별한 계약을 따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은행을 시장의 한가운데로, 그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끌어올렸을까요? 네, 30%.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, 바로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. 와, 이건 진짜 웬만한 대형주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특별했던 하루,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도대체 제주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우리가 가장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. 이번 주가 폭등은 은행이 뭐 장사를 잘해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. 모든 열쇠는 바로 정책, 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,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렇다면 그 정책이 대체 뭐였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.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핵심적인 단어, 그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,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. 특히 이번에 화제가 된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, 그러니까 우리 돈인 원화랑 1대1로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. 이걸 누가 발행하고 관리하느냐, 바로 전통 은행이라는 거죠. 이게 그냥 시장에서 떠도는 뜬소문이 아닙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아주 콕 집어서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. 왜냐? 은행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그만큼 믿을만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.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왜 정부는 빠르고 혁신적인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 대신에 은행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걸까요? 여기에는 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죠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한쪽에는 수십 년간 신뢰와 안정성을 쌓아온 은행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혁신적이고 빠르지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고 여겨지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. 결국 정부는 국가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만드는 이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둔 겁니다. 좋아요. 이제 왜 은행이 주목받는지는 알겠습니다. 근데 그 많고 많은 은행 중에 왜 하필 제주은행이었을까요? 여기에는 정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최적의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제주은행만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. 자,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. 첫째,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라는 거대 금융그룹의 자회사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모 회사가 가진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둘째, 덩치가 작습니다. 시가총액이 작으니까요.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로켓처럼 팡 튀어오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제주도라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. 관광객도 많고 결제도 활발해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기엔 뭐 거의 완벽한 실험실이나 다름없는 셈이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시장의 투자자들이 갑자기 제주은행을 그냥 평범한 지방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감,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요. 미래에 대한 베팅과 현재의 냉정한 현실을 구분해보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분석가들의 전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번 주가 급등은 제주은행이 지금 당장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제주은행이 맡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돈을 내고 사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거죠.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. 보세요. 급등의 주요 원인은 정책, 실적과의 연관성은 낮음, 그리고 변동성은 매우 높음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전형적인 정책 테마주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, 딱 그거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물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. 만약에 정말 정부 계획대로
은행 중심 모델이 확정된다면 제주은행은 정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죠. 모회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공식 시범은행으로 지정될 잠재력도 아주 강력하고요.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뚜렷합니다. 제주은행이 진짜 이 사업에 참여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. 정책 실행이 생각보다 질질 끌리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만약에 이 기대감이 아니었네 하면서 사라지는 순간 주가는 올랐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? 본질적으로 제주은행의 주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은행주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정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지표이자 바로미터가 되어버린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제주은행의 이 놀라운 급등, 이게 과연 금융의 미래를 알리는 진짜 신호탄일까요? 아니면 그저 정책이라는 바람이 잠시 만들어낸 반짝하는 거품일까요? 아마 그 답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는 여의도와 세종에서 앞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.